구름이 산에 걸려 멈춘다는 운길산. 비오는 날 수종사 산신각에서 두물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풍경 하나를 마음에 담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종사가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길은 양평으로 향하는 아주 익숙한 길입니다. 도시에서 단숨에 달려온 자동차 한 대가 운길산 자락을 따라 힘겹게 고개를 오르고 있습니다. 길은 좁고 경사는 가파르지만 왠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곳은 도시와 가깝지만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그 기분이 운전대를 잡은 손끝까지 스며듭니다. 자동차로 한참을 오른 후에 운길산 수종사의 일주문이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걷는 시간입니다. 걸음 하나하나에 풍경이 쌓이고 마음이 비어지는 길, 수종사에 오르는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어떤 날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멀리 떠나고 싶다. 말없이 나를 안아주는 어딘가로,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따지지도 않는 그런 곳, 그냥 조용히 나를 기다려주는 공간. 그럴 때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구름도 걸쳐 지나간다는 운길산에 숨어있는 보석. 지도에 표시해봐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소박한 이름. 그러나 풍경 하나로 모든 것을 접어버리는 종소리에 이끌려 찾아간다는 수종사. 이 절은 사람을 소리 없이 데려갑니다. 가자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도착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종사는 도착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처음에는 두물머리 풍경이 잘 보이는 그냥 절 하나 보러 간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보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곳. 그저 당신이 옆에 있다면 좋은 곳.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되는 곳. 그것이 수종사입니다. 수종사에 오르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그 하나는 잘 닦인 흙길, 오르막이지만 경사는 안만하고 옆에 안전난간과 작은 안내문들이 이어집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듯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리문을 따라 올라가는 자연 그대로의 돌로 쌓은 계단길. 덩굴과 나무뿌리, 물기를 머금은 바위들, 숨이 조금 차고 발끝이 조심스러워지는 길입니다. 바로 저는 이 길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오르막이 아니었습니다. 계단마다 바위마다 무언가 말없는 존재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 어디서 왔느냐?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묻는 듯 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어이쿠, 넓적한 자연석을 있는 그대로 깔아놓은 길이라
더군다나 비가 오니까 아주 미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나뭇가지로 스며드는 운길산만의 공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은 이 숲에 들어서는 순간 잦아들고 오로지 나의 호흡, 발소리, 마음만이 또렷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길이 바로 수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아주 아름다운 돌계단 길입니다. 멀리 해탈문이 보입니다. 숨은 약간 가쁘지만 마음은 가라앉고 생각은 복잡한 듯 하면서도 정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해탈문을 지나면서 오히려 머리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단을 단순한 계단길이 아니라 속도를 되찾는 길이라고 부르는가 봅니다. 해탈문을 넘어서자마자 한국적 정서가 흠뻑 담겨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무슨 건물인가 궁금합니다. 이 운치 넘치는 건물은 다실입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삼정헌입니다. 이곳은 다산 정약용, 초의 선사, 홍현주 등이 차를 즐기면서 시를 읊었던 역사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삼정헌 옆에 공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두물머리를 바라보는 첫 번째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공허한 물 한 개의 공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석탑은 조선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팔각 5층 석탑입니다. 이 석탑은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팔각으로 만들어진 석탑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충망 너머로 부처님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부처님 크기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수종사에 오면 모든 것이 탁 하고 터질 줄 알았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그림을 그린다는 두물머리를 보는, 어쩌면 오직 그 맛에 오는 것인데 온통 안개에 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수종사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쉬웠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바나나 나무 아닙니까? 운길산이 해발 600m가 넘는 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겨울에도 동사하지 않고 이렇게 바나나 잎이 크게 열린다는 거는 아무튼 멋있네요. 정말 운치 있는 곳에 범종각이 서 있습니다. 범종각 너머로 아주 큰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아마도 저 은행나무가 500년 된 은행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조선시대에 세조를 감동시킨 나무라고 하는데 가을이 되어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면 정말 장관일 것 같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마치 세상의 바람을 다 받아낸 듯 가지가 휘어져 있고 껍질은 굵은 주름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 곁엔 수종사의 정각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비가 뿌리고 바람이 스치는데도 이 나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버티며 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종사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나무와 바람의 시간이 흐르는 곳이구나.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내려가지만 이 나무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가만히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음 이덕형 선생의 시가 있습니다. 안 좋은 목소리지만 한번 읊어볼까요? 운길산 스님이 살인문을 두드리네. 앞개울 얼어붙고 온산은 백설인데 만첩 청산에 쌍년대 매였네. 늙음하게 한가로움 누려본즉 하련만. 산들바라 밀고 옅은 구름비는 개었건만. 살인문 향하는 걸음걸이 다스금 더디네. 90일의 봄날을 시름 속에 보내며 운길산의 꽃구경은 시기를 또 놓쳤구나. 그렇네요. 비는 오고 풍경은 보이지 않고 나는 오늘 가장 조용한 수종사를 만났습니다. 산 위에서 두물머리를 바라보는 듯 정각들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걸음에 볼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절이지만 수종사를 향한 그 길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남양주라고 하는 비교적 가까운 도시에 있음에도 수종사를 오르기 시작하면 도시의 흔적은 이내 사라지고 자연의 품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찰입니다. 요사체와 정각들은 크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아기자기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담장 하나도 허투루 세우지 않았고 마당은 소박하지만 주변의 돌 배치와 경사의 흐름까지 정갈합니다. 수종사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날 더 잘 보일 때도 있다.
세탁기 돌릴 생각만 했지. 감사합니다.